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문장을 통해서 실전 분석을 하는 쌤이 과제를 저번 시간 마지막 강의 때 예고를 했었죠. 밑에 동영상 밑에 링크를 붙여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하거나 혹은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에 품사를 다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랬죠. 그죠? 다 열심히 잘 했다고 믿고 쌤이랑 또 하면서 자기가 한 게 맞는지, 또 품사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분석하는 방식하고 순서 이런 것들하고는 또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쌤이 예문으로 또 하나 적어놨어요. 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 방식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밝은 달이 뜨다 라는 문장을 하나를 통해서 형용사, 명사, 조사, 동사 이렇게 여기에 쓰인 단어의 의미로서 품사 구분을 일단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밝다 같은 거 저번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봤잖아요. 그죠?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도 있고 어두웠는데 밝아지는 그 변화의 의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 밝다도 있다라고 우리 기출문제 다룰 때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모두 한번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능력까지 우리가 한번 갖춰보자. 뜨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동사로 쓰였겠죠. 달이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의미를 표현하니까. 근데 이 뜨다가 동사로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로도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흔히 굼뜨다 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행동이 너무 느려서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있고, 또 이 형용사 뜨다 같은 것들은 또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쓰는 띄우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공간적인 거리를 만들다 라는 그 띄우다의 본래 형태가 또 형용사 뜨다예요. 이 뜨다에는 또 얼마만큼 거리가, 공간적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구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는 이 단어가 또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기가 막힌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봅시다. 쌤이 최근에 있는 그 기사들 중에 쌤이 문장을 막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최근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저 얘기 나도 아는데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물론 빌 게이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퇴사 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영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쌤이 나름 쌤 입맛에 맞게 문법 품사 구분을 하기가 조금 좋도록 그 다음에 또 품사 구분에서 어떤 문제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입맛대로 바꿨어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계속 고민할 것이다. 굉장히 멋있죠. 멋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품사 구분을 하면 된다는 거지. 쌤이 이렇게 품사는 위에다가 적을게요.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는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의미로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1인칭 대명사겠죠. 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야. 그렇죠? 보조사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약에 그 빌 게이츠가 처음 하는 말의 첫 문장이었다면, 빌 게이츠의 말 중에 첫 문장이었다면 화제를 나타내는, 그렇죠? 우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갈 테다. 그죠? 그라는 건 이 지시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주변을 봐야 된다 그랬지. 뒤에 조사가 없죠. 그렇죠? 얘는 뭐다? 지시관형사다. 지시관형사. 이렇게 쌤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연결을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라는 단어는 관형사예요. 그죠? 얘도 지시관형사. 우리 지시관형사 배울 때 이런 저런 그런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죠? 다른, 딴, 어느, 웬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시관형사예요. 관형사 중에서는 우리가 관형사 3가지 배웠잖아.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3개 배웠는데 지시관형사의 수가 가장 많아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의 수가 가장 적고, 물론 수관형사가 제일 많겠지. 수는 끝이 없으니까, 그죠? 그 끝이 없는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가 제일 많은데, 이런 건 좀 이 수의 의미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문법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들 중에서는 지시관형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수관형사랑. 그 다음에 때, 보다도 우리 보다 외워놨어, 그죠? 에에서 에게, 으로, 보다처럼 하면서 부사격 도사 외워놨죠. 이런 거 외워놓으면 이럴 때 편한 거야. 왜? 지금 단어가 3개나 붙어 있거든.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지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죠. 왜? 외워놨으니까. 그죠? 얘는 부사격 조사, 그죠? 부사격 조사, 보다다. 뒤에 있는 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조사죠, 그죠? 때는 뭘까? 때는 어떠한 시간의 이름이에요. 그죠? 명사. 얘는 명사. 이 때를 앞에 있는 이 지시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의존명사는 혼자 못 쓰잖아. 그러면은 관형어 없이 때가 쓰일인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품사 문제를 풀다 보면 물론 통용 이런 문제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별로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헷갈릴 때가 진짜 있거든.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온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그 품사를 구분하는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시도에 대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를 결정한다고. 때가 늦었다. 때 혼자 쓰네. 앞에 관용어 없는데도. 명사 맞죠, 뭐죠? 의존명사 아니야.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으며 기본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수식언과 용어는 가장 큰 차이가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을 갖추고 활용을 해. 그죠? 근데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는 기본형이 없어. 그래서 활용을 못 하죠. 그죠? 요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형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거기서 항상 헷갈리거든. 발전하다라는 기본형이 있죠. 그러면 이제 동사냐 형용사냐만 구분하면 되겠지. 발전한다도 되고 발전하고 있다도 되는데 뒤에 발전하고 있다고 이미 써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지. 간혹 학생들 중에 쌤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복잡한 내용 중에 요만큼만 덜어가지고 기억을 해서 간편하게 공부를 하려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쌤, 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다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다라는 접사예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접사를 배울 텐데, 이 접사가 붙어 있는 파생어들 중에 동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 형용사도 있단 말이지. 뭐 운동하다, 공부하다, 뭐 발전하다, 퇴장하다, 뭐 이런 것들. 다 동사인데요. 하지만 뭐 용감하다. 안 움직여. 그렇죠? 형용사잖아. 아닌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편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항상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으며 할 때 있다 같은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한 가지의 품사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있다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사야. 여기에서는 동사고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쌤이 앞에 뭐 그 같은 거 아까 지시관형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넘어갔죠. 근데 쌤 지시대명사도 있어서 저는 여기 괄호에서 지시대명사 써줬는데요. 잘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쌤 안 쓴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서 쌤 저거 빼먹었네 이렇게 비웃으면서 들으면 돼요. 있다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의미가 달라요. 형태는 똑같으니까. 있다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어떠한 공간이나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상태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동사로 쓰여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쌤이 짧은 예문을 들어줄게요.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집에 있다. 그러면 이때 있다는 어떠한 공간에 머물다의 의미죠. 그러면 얘는 동사야. 그죠? 근데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때 신이 있다는 어떤 공간에 머무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다의 의미죠. 그죠? 이럴 때는 형용사로 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고 있다라든지
뭐뭐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조동사라 그래. 왜? 앞에 있는 의미가 지속되고 있다. 완료된 상태가 지속된다. 어떤 진행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동사라는 있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보조동사로서의 있다예요.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좀 노트에다 정리를 좀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할 때 어떻게 쌤 항상 뭐라 그랬죠? 기본형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어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형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왜? 어미는 관형어를 만들 때 혹은 부사어를 만들 때 쓰이는데 그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혹은 그 자체가 어미처럼 보이지만 관형사인 경우도 있고 부사인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그럼 얘는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니까 동사가 아니면 형용사겠죠. 움직여요. 움직임을 나타내나? 아니죠. 그죠? 얘는 형용사겠죠. 쌤이 요 품사 마무리하고 뒤에 이제 실전 2단계에 가면 우리가 앞쪽에서 품사를 다룰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좀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어서 2단계로 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뭐 어미도 많이 다루고 할 텐데 그때 설명하겠지만 요 걔는 부사형 어미예요. 부사형 어미라는 말은 뭐 한다? 부사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가 바꿀 것인지, 바꾸다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품사는 형용사고, 쌤이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죠?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세상은 명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죠? 목적격 조사. 바꾸다. 기본형이 있어요. 동사는 형용사야. 근데 움직이죠? 동사. 그 다음에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는 의존명사. 인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인지. 우리가 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렇죠? 뭐 어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도 있고, 그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에는 얘가 뭐이기 때문에 의존명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 게임을 끄는 지 1년이 지났다. 게임을 끄는 지 할 때 띄었었죠. 그죠? 우리. 이때는 의존 명사인데 얘네들이 붙어 있잖아요. 의존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의문을 나타낼 때.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 의문의 의미가 드나요?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니은지가 있어요. 니은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러면 니은지를 딱 빼볼까 여기서? 것 따로 떼고 니은지 딱 떼면 뭐가 남죠? 이가 남지. 이는 뭘까? 이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다. 이다의 이는 여기서 보면은 뭐 용언처럼 어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학교에서 조금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어떤 책은 이다의 이를 어간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편의상 어간으로 보는 것이 편하다. 왜? 용언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처럼 움직이지 않고 뒤에 자꾸 어미가 결합하니까 어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얘는 조사인데 무슨 어간이 있어? 어간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보통 편의상 얘를 어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품사 어떻게 구분된다? 것은 의존명사, 요 이는 서술격 조사, 그죠? 니은지는 어미, 그죠? 얘는 어미죠, 어미. 얘는 단어가 아니야, 품사가 없어. 그러면 이 한 어절에 들어가 있는 품사는 의존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만 있는 거예요, 그죠? 명사, 조사, 뒤에 어미니까. 계속 가볼게요. 계속은 계속 고민할 것이다. 계속 고민하다. 고민하다의 의미를 제한하는 게 느껴지죠, 그죠? 얘는 부사, 고민하다는 동사니까, 그죠? 얘는 동사니까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혹시 요 계속에 부사하고 또 뒤에 덧붙여서 명사 이렇게 적어준 학생이 있으면 대박. 명사 써준 학생이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이다 이렇게 뒤에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명사 계속도 있어요. 근데 사전 안 찾아보면 우리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겠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 알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항상 주변을 보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계속 뒤에 조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사로 쓰인 거야. 계속 뒤에 계속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 조사 붙어 있다. 그럼 명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동사. 것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의존 명사. 요 이다는 요 저 그대로 있죠. 그죠? 요 이다의 활용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뒤에 어미가 바뀌는 형태. 얘는 서술격 조사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죠? 빌 게이츠는 사람 이름이니까 고유 명사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했어. 첫 번째 문장 했고, 혹시 여기서 중간에 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정지했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질문할 게 생겼다 그러면은 질문을 딱 표시해서 쌤이랑 수업할 때 혹은 온라인으로 즉각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댓글 달아도 되고. 두 번째 문장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는 현재 한국이 전염병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그죠? 아주 젊은 대통령이죠. 신문 기사에서 쌤이 하나 그냥 문장 가지고 왔어요. 프랑스 나라 이름이야. 그럼 얘는 이제 명사겠죠. 명사인데 고유 명사겠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죠? 우리 느는 보조사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보조사. 현재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랬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지? 뒤에 조사를 붙여볼까? 시도해봐야 되겠죠. 현재부터 뒤에부터란 조사 붙을 수 있네. 그 다음에 현재는 가능하죠. 현재가 중요하다. 조사 자유롭게 잘 붙네. 그럼 얘는 뭐다? 명사. 그죠? 그 다음에 한국. 얘도 나라 이름이니까 고유명사. 고유명사에 대한 설명들 중에 쌤이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쌤 보면서 픽 웃었는데, 고유명사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나 개수를 더하는 의미와 함께 쓸 수 없다. 뭐 이런 설명을 해놨더라고. 쌤 보면서 좀 웃었어. 왜? 기출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 설명을 써준 사람은 그 기출 문제도 모르는 거야. 그죠? 쌤이 좀 비웃었지. 복수를 나타내는 접사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들 같은 거예요. 들. 쌤 여기 적어볼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순신 같은 훌륭한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 맞죠? 여기 뒤에다 들 붙였다고 쳐. 이순신들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설명에서 안 된다. 이렇게 들 같은 복수 전미사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근데 예전에 기출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장영실, 에디슨, 고유명사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예문이 있었냐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과학 경시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 에디슨들이 출연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 에디슨들이라고 했다고. 장영실들을 발굴했다. 이렇게 썼다고요. 되죠. 왜 안 돼? 이때의 의미는 뭐예요? 에디슨이라는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장영실이라는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비유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아주 훌륭한 과학자, 천재. 그죠? 이번에 이 과학 경시대회를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을 발굴했다. 대신에 에디슨들을 발굴했다라고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 그죠? 뒤에 이게 에디슨들을 발굴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문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근데 이걸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길래 여러분들도 이게 또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또 눈으로 한번 담아 놓자고. 만약에 수능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난리 났어요. 그 설명해 준 선생님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 계속 가볼게요. 한국, 그 다음에 이 주격조사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가, 깨서, 에서 이런 거에다 다시 쌤 나는 요 뒤에다가 명사도 썼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썼어요.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도 썼어요. 그러면 대박. 그죠? 형태가 똑같죠? 명사 이,
우리 지금은 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좀 힘들게 사는 시절에 샴푸도 잘 없고 이럴 때 물도 귀하고 그러면 이 머리에 이런데 몸에 생기는 뭐 벼룩 같은 피 빨아먹는 조그만 벌레인데 그 이름이죠. 이름. 벌레의 이름이죠. 그런 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저라는 대명사가 있어. 그죠? 이를 요 뒤에 나와요. 이를 배우고. 이 대명사라고.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이 사람, 이 친구 할 때도 지시관형사 쓰죠. 와, 똑같은 형태인데. 품사가 벌써 4개야, 4개. 근데 잘 안 돼요. 왜? 조사로 쓰이는 이랑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요 둘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 있어.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써줬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전염병 명사예요. 그죠? 명사. 보통 명사. 우리 이미 외우고 있어. 부사격조사. 그죠? 대해 같은 거. 이런 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적어놨어. 원래 이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에는 없는 문장이었는데 쌤이 적어놨어요. 이 대해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대해는 좀 쉽게 생각하려면 대하여의 준말이기 때문에 쌤이 뒤에 가서 용언 활용할 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도 할 거예요. 대하여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인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한 거야.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으면. 대하다라는 기본형이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미가 붙어 있는 것들 항상 기본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어미처럼 보이는 게 있을 때. 대하다라는 기본형이 있다라는 것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지. 왜? 기본형이 있다는 얘기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안 된다. 그러면 시제 표현 넣어가지고 구분해 보면 되거든. 대한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하고 있다. 가능하죠. 그죠? 얘는 동사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위하다 같은 것도 있어요. 위하여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죠? 위하여. 위하여의 준말인 위해 이렇게도 쓰이겠죠. 그럼 학생들이 부사로 많이 생각해. 부사로. 이거에 기본형이 있다는 생각으로 못 간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둘밖에 안 나오니까.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억해두면 훨씬 편하다. 동사고. 성공적으로 우리 이거 예문에서 한번 보려고 했지만 쌤이 그때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자주는 안 나와. 자주는. 성공적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나와요. 얘도 품사의 통용이 이루어지는 애예요. 이 적이라는 게 접사인데 얘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파생어. 성공적이라는 게 명사도 있어요. 어떤 경우 요렇게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명사로 쓰인 거지. 그죠?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뒤에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처하다의 의미를 제한하는 거지. 근데 의로를 지우고 성공적 대처 우리 이렇게도 쓰거든요. 능동적 인간, 적극적 도전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뒤에 조사가 안 붙었다. 그러면 얘는 부사로도 써요. 왜 부사라고 하지? 관형사로 쓰인다. 관형사. 왜? 뒤에 있는 대처, 도전, 인간 이런 체언의 의미를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조사가 붙은 명사로 쓰였지만 관형사로도 쓰인다. 대처하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동사. 고 있다. 쌤 위에서 얘기했죠. 어디 갔노? 고 있다. 보조 동사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얘도 동사. 이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죠? 이는 요 중에서 대명사. 왜? 뭐를 다시 가리킨다고? 현재 한국이 전염병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얘는 요 앞에 있는 걸 다시 가지고 와서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겠죠. 지시대명사. 나중에 쌤이랑 독서지문 수업 계속 쭉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짚고 넘어가야 계속 글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격 조사. 배우다, 움직이잖아. 동사. 배운다도 되고 배우고 있다도 되죠. 그죠? 쉽다. 기본형이 딱 적혀 있어. 그죠? 그럼 동사 아니면 형용사야.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런 걸 우리가 보조 형용사라 그래요. 품사 형용사인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니까 기본형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얘 혼자 못 써.
항상 앞에 어떤 말이 오고 뒤에 싶다가 붙어야죠. 나는 싶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자고 싶다. 앞에 본래의 뜻, 중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단어에 무엇을 희망한다, 무엇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형용사라고 해서 이런 애를 우리가 보조 형용사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보조 동사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다 동사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말한다도 되고 말하고 있다도 되니까.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고 세 번째 문장 내가 살기를 바라는 유일한 사람이 네 놈이라니 너는 내 마지막 즐거움이 될 것이다. 장대희라는 사람이 말했다는데 가상의 인물인데 쌤이 뭐 기사를 긁어왔기 때문에 쌤은 여러분 아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으면 이 드라마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쌤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가져와 봤어. 문장이 괜찮길래 내가 할 때 내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내 이름은 장대희잖아. 장대희가 살기를 바라는 이렇게 장대희가 지 스스로 자기 이름 말 안 한다고 친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대명사 주변에 간혹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말하는 친구가 있죠. 초등학교 때 아마 한 명쯤 있었을 거야. 대명사 안 쓰면 큰일 나요. 친구들이 옆에서 막 갑자기 주먹질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외로워져. 내가 내 이름을 자꾸 말하면. 뒤에 가는 조사, 그죠? 주격조사다. 살기를, 살다라는 기본형 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동사인데 살다는 여기서는 뒤에 조사도 붙어 있고 조사는 보통 체원 뒤에 붙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명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쌤이 용언에 활용할 때 접사 어미 또 구분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기본형 살다라는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동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특정한 접사와 결합했을 때. 근데 여기는 어미이기 때문에 지금 품사가 안 바뀌어요. 목적격 조사. 뒤에 가면 또 있어. 즐거움 같은 거, 살기랑 비슷한 거. 바라는, 바라다, 바란다, 바라고 있다, 다 되죠, 그죠? 동사. 유일한, 유일한다, 유일하고 있다, 안 되죠, 그죠? 형용사. 이런 걸 관형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이제? 그죠? 기본형 또 올려봐야 돼요, 무조건. 사람, 명사. 이, 주격 조사. 그 다음에 내 놈! 잘 안 쓰지만 대명사겠죠, 그죠? 대명사. 낮잡아 부르는 말, 너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겠죠, 그죠? 이란이 이런 거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제발 좀 실력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거 보고 쌤 아까 전에 이거 어디서 이런 데서 했잖아요. 이런 데서 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쌤 욕심인가? 쌤 문법 수업 하면서 나름 실력이 팍팍 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까지가 소수격 조사의 이다의 이에 해당하는 어간이라고 보고, 그죠? 뒤에 이렇게 란이라는 어미가 있어, 어미. 그죠? 그러면 얘도 뭐라고 봐야 돼? 조사 이렇게 봐야죠. 소수격 조사의 어미가 붙은 형태니까. 그죠? 너 대명사, 는 보도사죠, 그죠? 내, 저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그죠? 얘도 대명사. 마지막 명사잖아요. 즐거움, 즐겁다. 기본형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겉으로 봤을 땐 명사 같은데 왜? 뒤에 조사도 붙어 있고 모양이 명사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할까? 명사로 할까? 고민된단 말이죠. 근데 저기에서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품사가 동사였고 여기에서는 명사처럼 보이는데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어. 이 차이를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문제가. 특히 즐겁다 같은 경우는 지금 즐겁까지가 어간인데 어간의 받침 비읍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 그 다음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 다음에 어미와 접사를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여기에 있는 미음은 품사를 바꾼 접사야. 여기에 있는 기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 어미예요.
지금 뭐 굳이 기억해 놓고 싶다 그러면 어미는 품사를 못 바꾸고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접사가 바꾸는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는 조사. 어떤 조사? 뒤에 되다 있잖아. 되다가 있단 말은 보호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뭐? 보호를 만들어주는 보격 조사라는 거. 요거 맞췄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 조사, 그냥 조사라고만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써요. 되다 동사, 된다도 되고 되고 있다도 되니까 동사. 것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죠? 여기랑 똑같죠? 의존 명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장대인은 사람 이름이니까 고유명사. 됐죠? 이렇게 세 문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를 한 내용으로 일단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품사 구분은 오늘까지가 끝이야. 품사 구분은 오늘까지가 끝이고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나는 믿고 싶고 여러분들이 수업만 충실하게 하고 쌤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었다면 웬만한 품사 구분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용언의 활용 부분, 규칙 활용 부분, 불규칙 활용, 어미, 접사, 시험 문제에 좀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일부러 쌤이 품사 정리할 때 안 넣었어요. 용언 할 때. 그때 왜 그러냐면 품사부터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 뒤에 이거 빨리 연습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따로 떼서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용언 파트에서 안 다뤘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요까지 해주고 충분히 복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문장 풀이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쌤한테 연락해주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